통합 전투 능력과 생존성 통합 마스트가 개발이 된 거죠. 2030년이 되면 100척 이상 국산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해군 함정이 우리 해역을 수호할 겁니다. 일단 이제 통합 마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함정의 마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함정의 마스트는 보시다시피 이제 예전 검선 같으면 돛대 같은 그런 이제 높은 구조물을 이제 마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배에 어떤 높은 구조물을 다는 이유는 반드시 높은 곳에 위치해야지 효과를 보는 장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장착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장비들은 주로 뭐냐면 탐지 추적을 담당하는 장비들, 즉 레이더나 피하 식별기,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 안테나, 그다음에 광학 장비들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기 안테나들. 안테나는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으면 통달 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그 전술학법 장비 안테나들 이런 것들은 바닥에 있으면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탑재되는 혹은 위에 배치하는 안테나나 센서부들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센서나 안테나가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테나 간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서로 노출돼 있으니까 한 안테나가 신호를 발생시키면 옆에 안테나가 수신을 하게 되어서 원하지 않는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뾰족뾰족한 구조물들이 요새 말하는 그 RCS라 그러죠. 스텔스 성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이런 센서가 있고 옆에 이런 큰 센서가 있으면 이 센서가 이 센서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쪽으로는 전파를 쏘고 싶어도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통달이 안 되는 거죠. 가용성이라 그럴까? 그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던 끝에 안테나들을 면에다 붙여버리자. 붙여버리면 모든 안테나들이 바깥을 향하게 되니까 서로 신호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일은 없고 RCS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다 바깥을 쳐다보니까 서로 간섭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함정 중에 이제 통합 마스트가 최초로 적용된 함정이 울산급 배치 3 선도하면 충남함에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제 완전한 형태의 통합 마스트는 아니고 부분적인 형태의 통합 마스트로 함정에 탑재되는 이제 SD 레이더 안테나 하고 이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부 두 종류를 조그만한 마스트에 탑재해서 함정의 기존 마스트 위에다 올리는 형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4년 뒤에 개발 착수가 된 구축함 전투 체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대다수 안테나를 평면형으로 통합하는 이제 본격적인 통합 마스트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술은 당연히 계속 발전을 하죠.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하다 보면 아직 체계 적용 단계는 아닌데 다중 대역의 안테나를 통합해서 쓰는 기술, 멀티밴드 안테나라고 해서 굉장히 좀 챌린징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다르면 우리는 안테나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의 안테나로 다양한 주파수의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탑재하는 안테나 수가 대폭적으로 줄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스트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더 스텔스 성능은 좀 더 강화가 될 거고 EMI 성능은 더욱 발전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금속 재질로 통합 마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속은 아시다시피 전자파가 들어오면 100% 반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전자파가 입사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산란이 되게 해서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눕혀놓는 마스트를 하면 이쪽에서 전파를 쏘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레이더에서는 잘 못 잡습니다. 근데 역으로 따지면 여기서 전파를 쏘고 여기서 잡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바로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재료를 바꿔야 됩니다. 재료를 이제 레이더 업저빙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램이라 그러죠. 전자파 흡수체. 이제 멀티밴드에서 취약점, 그다음에 해수 같은 환경에서의 그 오염에 따른 성능 열화, 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재료 측면에서도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 재료도 바꿀 수 있고 그럼 스텔스 성능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